자,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데 오늘은 4호로 모신 게 아니라 전 국정원 1차장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이 사건 축소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행 테러 방지법, 테러 방지법. 2016년에 이제 전면 개정이 됐죠. 예.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은 마치 총리실 대테러 센터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는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실질적인 지휘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은 예.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테러 종합 체계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저 체계도를 보시면은 자, 예.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가 있고 예.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예. 여기 대테러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왼쪽에 보면 국가안보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국정원은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은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아하. 왼쪽 가운데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지역 있는데 테러 대책 협의회. 예. 예. 중간에 왼쪽 편에 있네요. 예. 예.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는요. 예. 국정원 지부장이 맡습니다. 의장을. 아.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예. 부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부산에서 터졌다. 그러면 부산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이 권한을 갖고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국정원 그 해당 지역 지부장이 의장을 맡고 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처럼 그러면 부산의 국정원 지부장이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테러 방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나와 있고요. 어허. 그 위에 보시면 테러 정보 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역 표에서 테러 왼쪽 편에 보시면 왼쪽 편 위쪽에 네. 그 지역 테러 통합센터 박스 3개가 나란히 있는데 맨 위쪽에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소위 관계기관이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해서 둔 겁니다. 관계기관. 네. 여기서 관계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맨 어딜 말하는 겁니까, 관계기관? 네,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관계기관은 국가정보입니다. 아, 국정원이구나. 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예. 제일 중요한 건데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맨 아래쪽 오른쪽 맨 아래쪽에 맨 오른쪽 박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아예 국정원이 전담한다고 가로쳐 있지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대테러 대책 협의회 의장인 부산지부장이 본부에 보고를 하고 국정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바로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편성해서 조사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매뉴얼이에요, 기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테러 방지법의 모든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쥐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 권한을 활용하여 조사에 전념하기보다는 경찰이나 경찰청, 소방방재청의 활동을 억제하고 방향을 긴밀하게 조율해서 그 기조대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매뉴얼상으로는 국정원 현장 지부장이 국정원에 보고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경우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꾸릴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한 게 아니라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고 지휘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러니까 통제 장악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시면은 예. 아니 이 테러 정보의 수집 및 전파
라고 하는 표를 보시면 네, 띄워봐 주십시오. 예, 저거 보시면은 맨 오른쪽 예. 상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국가안보실. 결국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만 남지 않습니까?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고 그걸 다시 보고하고 지시 내리고 하는 체계의 맨 위에 우리는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 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전파하고 보고하고 지시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저것이 실제 업무 매뉴얼입니다. 가운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가 있는데 지금 그 대테러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그 첫 문자가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가 별로 안 났다느니 뭐 과도라느니 아니면 열상이라느니 1cm라느니 예. 경상이라느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문자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따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대테러센터가 가운데 있지만 보고하는 데가 어디냐 국가안보실이다. 네.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맨 위에 있고 제일 먼저 보고받는 데는 국가정보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 표의 맨 왼쪽에 위에 보면 정보수사기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정원, 경찰청, 해경이 있죠. 이 정보수사기관이 보고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지역 대테러 대책협의회 의장으로부터 본부로 바로 보고받고 지역의장은 국정원 지부장이고요. 지부장이고. 부산 지부장이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주목을 했죠. 왜냐하면 12월 1일 작년 12월 1일 자승께서 입적하셨을 때 예. 그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래서 왜 나왔나 하고 물어보니까 테러나 안보 위해 요인이 있나 보러 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혹시 테러 공격을 받은 건 아닌가? 예. 그러면 이거는 요인이니까 예, 자신도. 이 대통령 후보였고 예. 제1야당 그것도 다수당의 대표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반드시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오히려 이것은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전개시켜 가기 위한 입장이 섰기 때문이 아니냐. 자승의 케이스처럼 국정원 요인이 와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하고 네.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자승의 경우에도 나타났던 국정원 직원이 네. 이 경우에는 왜 안 나타나느냐.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는 게 아니라 파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처음부터 지휘가 이 단위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시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경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테러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비공개하느냐?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다. 그렇죠. 네, 그럼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경찰청을 방문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에게 물었답니다. 대테러 센터와 경찰청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청장이 대테러 센터가 어디 있지라고 그랬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경찰을 손을 떠난 건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는 신호로 느꼈습니다. 그건 느끼신 것이고. 예, 이 그렇습니다. 앞에까지 말씀하신 거는 매뉴얼상 그렇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 매뉴얼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정리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 매뉴얼상으로는 국정원이 그렇게 해서 사방에 등장해서 이 사건을 지휘하며 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없다. 그렇죠. 없다는 거는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뒤에서 사건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신 건데. 물론 이제 좋게 평가하자면 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니 예. 지금도 물밑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기록을 추적하고 있을 것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하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사건 축소를 의심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청소를 바로 했다든가 예. 뭐 이런 대테러 센터에서 문자가 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자가 바로 갔다든가 뭐 그런 네. 종합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출혈이 많이 나서 와이셔츠 깃이 흠뻑 젖었는데 네. 출혈량이 적다. 1.5cm 상처의 크기를 이야기했는데 1cm로 줄고 열상이고 양날이 날카롭게 이렇게 갈아져 있는데 그걸 과도라고 그것을 그랬죠. 과도라고 하고 처음에 노인이죠. 흉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던데. 예. 네, 노인이라고 하고 노인이라고 이것은 하고.
저희가 이제 상황실에 있어 보면 말이죠. 수없이 많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뭐 1분단, 2분단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실을 종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것은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하는데 일방적인 방향으로 취사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어의 취사 선택 자체가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취사 선택됐죠. 네, 이미 실제로. 각도가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대테러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보도 설명자로요. 예. 1월 8일자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한번 봐보시죠. 예. 그러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등장합니다.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대표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려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담겨 있을 뿐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상황실이 대표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 보려면 왜 전부 1.5cm가 1cm가 돼야 되고 자상이 10쌍이 돼야 됩니까? 출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생명의 경각이 달려 있는지가 아니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 결국은 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나온 제2보는 되어 있다 이거죠. 이 2보가 나왔을 때 아직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 도착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고 예. 진짜 이게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것인지 생명 위협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런데 문자는 이미 경상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아까 보도 자료에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이 그 보도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 매우 이상합니다. 자, 국정원 제1차장으로서 이 사안이 이거 국정원이 소위 이제 사후 마사지를 한 거 아닌가, 사건 파장이 줄어들도록 이런 의심을 갖고 계시는 건데 마사지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축소 지향. 예,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예.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건이 난 1월 2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국정원 원장도 부재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없죠. 예, 1차장이 직무 대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12월 말에 내정됨에 따라서 1월 2일 날 장호진 신임 안보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테러 전문가인 국정원 1차장과 또 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안보실 1차장 두 사람만 이 문제를 관리 관장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의사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두 분은 또 상당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잘 압니까? 예. 지금 의심은 서로 잘 아는 하필 그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이 이 사안을 정치적 파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서 이런 문자도 나오고 경찰의 수사 방향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물청소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 가장 일차적으로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테러가 발생하면 조사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했다는 지금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물청소를 신속하게 했죠. 예, 증거를 인멸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건의 성격을 축소 윤색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테러범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상도 공개하지 않고 그 이유는 간접도 공개하지 비공개한다. 않고. 예. 예.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비공개한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상한 대응이죠. 더 상부 기관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 혹은 특검까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 영입 인재 4호이자 국정원 전 1차장이셨던 박선원 전 차장께서는 이거 그런 조사 내지는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예. 1월 16일 날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보실장도 장호진 외무관이 이제 안보실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소위 외교부 안에서는 에이스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일단 조사를 해라. 그래서 대테러국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경찰청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원은 출입국 기록, 그다음에 통신 조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계좌 정보까지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조사를 빨리 하십시오. 경찰은 이 테러범의 배후, 그다음에 테러 위험 인물과 그 집단에 대해서 공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국정원의 조사와 공개 경찰청의 수사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그 판단을 빨리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내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시각이었는데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예.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모시고 아마도 또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